그 다음에 화재 조사의 범위에 가서 보시면, 자, 일단 이거 하나는 확인하고 가셔야 되겠죠. 화재 조사에 가서 보시면, 화재 조사는 크게 무슨 조사? 클래식의 절정이지, 그지? 원인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조사가 있다고? 피해 조사가 있다고. 자, 이 피해 조사는 다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죠. 하나는 뭐야? 인적 피해. 그죠? 사람이 얼마큼 다쳤는지. 그 다음에 물적 피해인 재산 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원인 조사에는 크게 5가지가 있었어.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첫 번째 뭐? 발화 원인이 뭔지. 발화 원인 조사가 있을 거예요. 불이 난 이유가 뭔지. 원인 조사에 또 그다음에 뭐?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초기에 어떻게 소화했는지. 초기 소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불이 어떻게 번져 나갔는지. 연소 상황 조사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때 불이 어떻게 번져 나갔는지.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피난했는지. 피난 상황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아주 이 화재 원인 조사의 키워드지. 가장 중요한 거. 저번에도 불났잖아. 가장 키워드가 뭐야? 공장에 불났잖아. 인천에. 소방시설이 작동했는지 안 했는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에 대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화재 원인 조사에 들어가고, 인명피해 조사, 인적 피해 똑같이 인명피해 조사나 재산피해 조사. 뭔지 잘 몰라. 원인 조사를 사실 외울 필요도 없어. 피해가 들어가는 건 다 뭐야? 피해 조사야. 끝이야, 사실은. 이게 화재 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 형태야. 이런 거 더 이상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면 거의 문제가 쉬운 거고, 안 나오면 내용이 이제 어려워진다라고 보셔야 되는 내용이죠. 그죠? 클래식의 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 내가 지금 문제는 좀 쉽게 냈는데, 다음에 누적해서 낼 때 이걸 아주 쪼개서 내겠습니다.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 자, 내가 늘 얘기했지만, 문제가 왜냐면, 지금 단독으로 나머지는 다 어디서 냅니까? 인사혁신처에서 다 공동으로 그쪽에서 주최해서 낸다고. 그러면 단독으로 지금 출제 내는 곳은 사법부인, 법원직, 검찰도 같이 공통으로 봐. 경찰, 그리고 뭐야? 소방, 그리고 국회만 지금 단독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뭐라 그래야 되나? 자기 조직에서 문제를 내고 있다고. 근데 소방이 이제 마지막으로 공개로 돌아선다고. 너무 쉽게 내긴 쉽지 않을 거야. 왜? 우리 조직도 소방도 청으로 만들어졌고 얼굴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너무 타 직렬이 우리를 우습게 볼 정도로 쉽게 내진 않을 거라고. 근데 문제를 어렵게 내는데, 내가 얘기했지만 문제를 낼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뭐라고? 올해도 4월 달에 가장 고민됐던 건 뭐야? 이슈화 됐던 건 복수정답이야. 복수정답. 과목별로 하나씩 복수정답이 나왔다고. 근데 그걸 가장 없애는 방법의 가장 주된 요건은 뭐라 그랬어? 법조문에서 내는 거라고 그랬어. 근데 이 법조문이 화재조사 보고규정이라고 행정규칙 법조문이 있어. 거기서 내면 그 누구도 이설을 낼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법조문이 아주 디테일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해 두셔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이건 진짜 한 문제로 그냥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야. 정확하게 기억하라 그랬어. 자, 최종 장가율이라는 걸 얘기했었죠. 그죠? 최종 장가율이라는 건 내용 연수가 다한 것에 대한, 그지? 보존 가치를 해주는 건데, 이 최종 장가율은 몇 프로짜리와 몇 프로짜리가 있는데, 20%짜리하고 몇 프로짜리? 10%짜리가 있는데 10%짜리가 너무 많아. 그래서 20%짜리를 외워야 돼. 20%짜리는 딱 몇 개밖에 없어서. 몇 개? 건물, 부대 설비, 그 다음에 가재도구 몇 개? 딱 3개밖에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는 게 무지 중요해. 나 얘기했다. 무지 중요해.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 자, 이건 최근에 출제가 안 된 것 치고 지금 나올 수 있는 1순위 중에 하나라고 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 됐죠? 그 다음에 건물의 소실 면적을 선정한다는 건 바닥 면적으로 한다는 건 출제가 됐던 내용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나와 있죠. 경제적 내용 연수가 다한 경우 재구입비에 대한 그 비율. 그때 비율은 잔가율이 아니라 뭐라고요? 최종 잔가율이다. 잔가율과 최종 잔가율은 구분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손해율은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뭐는 구분하라 그래서 잔가율과 최종 잔가율은 구분해야 돼. 그 다음에 소실 면적은 바닥 면적으로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이거랑 다르게 소실 뭐가 있습니까? 정도에 따른 분류가 있었어. 소실 정도에 따라서 뭘로 구분됐지? 동진이 전소, 그 다음에
반소, 그 다음에 부분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랬어. 그지? 이 전소가 뭐야? 전부 다 탔는 거. 숫자가 있어. 그 숫자를 외워야 돼. 70% 이상 탔을 때. 이 70%가 바닥 면적이야, 입체 면적이야? 이때가 입체라고요.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때 입체 면적이 70% 이상 탄 거라 그랬죠. 그지? 오케이. 혹은 70% 미만이라도 어떻게? 재사용이 불가능하면 70%라고 했고, 반소는 30% 이상에서 얼마? 70% 미만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부분소는 뭐야? 30% 미만이라고 그랬지. 아니라고 그랬지. 뭐라고 했어? 전소도 아니고 뭐라고? 반소도 아닌 게 부분소라고 했던 거 구분하셔야 된다 그랬지. 자, 기억하셔야 될 게 그 시험 문제 공채에서 이렇게 나온 적도 있다 그랬어. 딱 70% 탔다. 그게 반소냐 전소냐 물어봤다고. 뭐야? 70% 딱 타면 전수야 70% 이상이야? 확인하셔야 돼. 이렇게도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 두셔야 된다. 이때는 이 %는 입체 면적이고 소실 면적을 산정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바닥 면적. 소실 정도에 따른 분류를 할 때는 입체 면적을 갖고 분류를 한다라는 건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확인을 해 두셔라. 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뭐가지? 3번입니다. 답이 잘못된 겁니다. 3번입니다.